준호야, 너희 집에 무슨 일 있어?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니, 소문이 좀 도는데 김 기사는 말을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너희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받을 생각으로 이혼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 진짜야? 이혼, 합의서. 정자의 손이 순간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이 서류 한 장이 70년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찍힌 이혼 도장, 하지만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병원비 80만 원 때문에 시작된 이 일이 어떻게 기적으로 바뀌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따뜻한 실화 이야기를 더 자주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가끔 깜빡이고 계단 난간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습니다. 외벽 타일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화단의 나무들은 제법 커서 아파트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죠. 503호 김정자의 집은 아침부터 정겨운 생활 소리로 가득합니다. 부엌 장판이 반들거리는 곳에서 70살 김정자는 체크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습니다. 앞치마는 오래 사용해서 색이 좀 바랬지만 여전히 깔끔합니다. 손에는 큼직한 무 하나를 들고 있죠. 겨울 무라 그런지 묵직하고 단단합니다. 정자는 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칼을 듭니다. 칼날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쩍! 시원스러운 소리와 함께 하얀 무가 두 동강이 납니다. 단면에서 싱싱한 즙이 톡톡 맺힙니다. 무 특유의 시원한 향이 부엌에 퍼집니다. 정자는 이 향을 좋아합니다. 겨울 김치를 담글 때면 늘 맡던 익숙한 냄새거든요. 라디오에서는 추억의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나 이런 마음 처음인걸요. 이문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감쌉니다. 정자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젊은 시절이 생각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그 시절, 아이들이 어렸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옆 작은 공간에는 낡은 가계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표지는 한때 파란색이었겠지만 지금은 발에서 회색에 가깝습니다. 모서리는 손때로 검게 변했고 종이는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 해서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까만색 볼펜으로 꼼꼼히 적힌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정자는 물을 썰면서도 가끔 그쪽을 흘끔 봅니다. 가계부 안에는 일상의 모든 지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쌀 10kg 32,000원, 전기요금 8만원, 수도요금 23,000원, 가스요금 6만원, 그리고 병원비까지 말입니다. 숫자들이 줄을 서서 적혀 있는 모습이 마치 군대 행진 같습니다. 영수증은 모아야지. 하나라도 버리면 가계부에 구멍이 난다니까. 정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오랜 살림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입니다. 정자의 어머니도 그랬고 정자도 그래왔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돈이 새어나간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정자의 손은 칼질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동작이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얇게 썰어서 채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무생채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오래된 경첩 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아들 박준호가 정비소로 나갈 채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섭니다. 45살의 준호는 이미 기름때가 묻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작업복 곳곳에는 기계 기름과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죠. 가죽으로 만든 가방인데 구멍이 여러 개나 있습니다. 가방에서는 스패너와 드라이버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준호는 이 공구들로 하루 종일 자동차를 수리합니다. 기계와 씨름하는 일이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생계 수단입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호는 정자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일어나서 집안일을 시작하십니다. 나이가 70인데도 말입니다. 준호는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이 나이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정자는 칼질을 잠시 멈추고 아들을 돌아봅니다. 아들의 얼굴이 요즘 부쩍 야위어 보입니다. 볼이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집안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습니다. 병원비 이번 달도 제가 맞출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과 동시에 부담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정비소 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자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집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깊게 쉽니다. 아이고, 또 그 이야기야. 내가 버리도 빠듯할 텐데 어떻게 계속 이런 짐을 지우니? 정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한미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43살의 미라는 편의점 새벽 배송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현관에는 플라스틱 박스들이 여러 개 쌓여 있습니다. 택배 송장이 붙은 상자들 사이에서 미라는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 음료수, 과자 등이 든 박스들입니다. 새벽 배송으로 온 것들을 편의점 진열대에 올려놓기 위해 분류하는 것입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능숙합니다. 플라스틱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옵니다. 미라는 손에 든 종이컵을 부엌으로 가져와 싱크대에 내려놓습니다. 드립 커피를 마신 빈 컵입니다. 컵 바닥에는 아직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드립 커피인데 새벽 일을 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신 것입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게요. 순두부찌개 어떠세요? 미라가 말합니다. 목소리는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편의점 일로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지금 8시에 돌아온 것입니다. 4시간 동안 박스를 나르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지만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고생이 많다. 내가 할 텐데 왜 내가 또... 정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라는 손을 저으며 웃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일을 준비하며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정겨워 보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와 함께 따뜻한 가족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죠. 정자는 물을 썰고,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미라는 집안일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다릅니다. 가계부를 자세히 보면 끝장에 붉은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글씨들이 눈에 띕니다. 이번 보증금 50만 원, 연체료 3만 원, 추가 검사비 15만 원. 걱정스러운 단어들이 겹겹이 적혀 있습니다. 숫자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정자는 가끔 허리 부분을 손으로 짚으며 으음 소리를 냅니다. 허리가 계속 쑤신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오래 서 있을 때 더 아프다고 하죠. 밤에 잠을 잘 때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주에는 정형외과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해서 MRI까지 찍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호와 미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요즘 부쩍 무거워졌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소리도 예전만큼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대화도 필요한 말들 위주로만 짧게 나눕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대 없인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그 멜로디마저 어딘지 슬프게 들립니다. 정자는 물을 다 썰고 나서 다시 가계부를 들여다봅니다. 빨간 숫자들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정자는 김치 냉장고 문을 열고 묵은지 통을 꺼내려고 합니다. 냉장고 안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김치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손을 뻗어 묵은지 통을 잡으려는데 바닥 모서리에 비닐로 꽁꽁 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띕니다. 이게 뭐라고? 정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것을 집어듭니다. 비닐 위에는 볼펜으로 서류 버리지 말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미라의 글씨체입니다. 정자는 호기심이 생겨서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겨냅니다. 서류 뭉치에서 가장 위에 있는 종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맨 위 중앙에 큼직하게 박힌 제목이 정자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혼 합의서. 정자의 손이 순간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래쪽에 희미하게 복사본이라는 워터마크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 한편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미라. 그 아래에는 둥그렇게 찍힌 도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빨간 인주의 색깔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정자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립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앞이 어찌래지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혼을 우리 집에서? 정자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야. 정자가 며느리를 부르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마저 갑자기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정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침 퇴근 전 잠깐 집에 들른 준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고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미라는 편의점에서 막 돌아와서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마 그 서류를 발견한 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정자의 목소리 톤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설명할게요. 지금은 상황이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자는 미라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설명? 도장이 찍혀 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정자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맺히면서 목소리도 떨립니다. 내가 늙어서 짐이 됐지? 그래서 이혼해서 나를 떼어내려고? 정자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납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불안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미라야, 이게 정말 뭐야? 준호도 서류를 보고 당황합니다. 분명히 아내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라는 손을 비비면서 말합니다. 정말로 설명드릴게요. 이건 진짜 이혼 서류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듯이 말합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왜 도장을 찍어 놓았어? 왜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숨겨 놓았고? 부엌의 라디오는 어느새 광고 음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행복한 우리 집. 광고 멘트가 어색하게 명랑합니다. 현재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세 사람은 모두 라디오 쪽을 잠깐 쳐다봅니다. 정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종이 곳곳에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정자에게는 낯설고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써놓았네.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거야?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정말로 설명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로 연습용이었어요. 진짜 이혼하려던 게 아니라 사회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라의 설명이 시작되자 준호와 정자가 집중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혹시라도 위기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절차를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미라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입니다. 위기 가정 지원? 그게 뭔데? 준호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런 지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네, 있어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계 곤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미라는 말을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건에 맞을 수 있을지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정자는 비웃듯 고개를 젓습니다. 이혼 흉내가 불법이지 그게 무슨 공부냐? 나를 속이면서까지 그런 걸 알아봤다는 거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딩 소리를 내며 울립니다. 세 사람 모두 휴대폰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화면에는 최선미 사회복지사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미라님, 이혼 위장 방식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7시에는 합법 지원 안내 드릴게요. 메시지의 첫 부분만 보여도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미라가 정말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세 사람 모두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럼 진짜 우리를 떠나려던 건 아니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이혼하려던 건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병원비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그 연습 서류는 오늘 폐기하려고 김치통 옆에 잠깐 둔 거고요. 정자의 눈빛에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불신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 속 합법 지원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런 거야? 나를 속인 게 아니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동네 순댓국집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국물 냄새에 입맛이 돌았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로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순댓국 세 그릇이 김을 내뿜고 있지만 아무도 음식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란스럽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주방에서는 국물 끓는 소리와 고기 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배경음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정자는 팔짱을 끼고 미라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차갑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혼 서류, 선명한 도장, 그리고 며느리의 해명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에는 중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준호의 말을 단칼에 자릅니다. 아니야. 진정할 게 아니라 진실부터 제대로 들어야겠어.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리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는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온 것 같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테이블만 유독 조용합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어머니,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그 서류는 정말로 연습본이었어요. 연습본이라니 무슨 소리야? 정자가 즉시 반박합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도장까지 찍어놓고 연습본이라고? 누가 연습하려고 진짜 도장을 찍어놓아? 정자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자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바라봅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읍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위기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위기 가정 지원? 준호가 되묻습니다. 그게 정확히 뭐예요? 미라는 설명을 계속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예요.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자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입니다. 그런 지원이 있다면 왜 이혼 이야기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야? 미라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잘못 알았던 게 있었어요. 잘못 알았다는 게 뭐야? 준호가 궁금해합니다. 미라는 깊게 한숨을 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 되면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절차를 알아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어요. 정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그럼 결국 나 때문에 이혼을 생각했다는 거잖아. 내가 짐이 되니까. 정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납니다. 미라는 급하게 손을 젓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이혼을 하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뭐야? 정자가 따집니다. 미라는 더욱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잠깐 이혼한 것처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곧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미라는 잠시 멈추고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 위장 이혼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불법? 준호가 놀라며 되묻습니다. 정말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건 명백한 사기죄예요.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생각을 완전히 접었어요.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최선미 사회복지사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읽어줍니다.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7시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정자와 준호가 미라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메시지 발신자가 정말로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름 옆에는 구청복지과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습니다. 정자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긴급복지가 뭐야? 정자가 묻습니다. 미라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계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준호도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 같은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어떻게 돼요? 미라는 희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의료비 상황이나 우리 가정의 소득 수준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자는 여전히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혼 서류까지 만들어 놓았어? 생각만 하고 말지. 미라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때 혹시나 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연습 삼아 만들어 본 거예요. 연습이라고 해도 진짜 도장을 찍을 이유는 없잖아. 정자가 계속 따집니다. 미라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불법이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포기하고 폐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식당 사장이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음식이 많이 식었는데 새로 끓여드릴까요? 뜨거운 걸로 바꿔드릴게요. 세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 앞에 놓인 순댓국을 바라봅니다. 국물이 완전히 식어서 기름이 굳어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미라가 사장에게 사과합니다. 사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납니다. 준호가 먼저 차가운 숟가락을 듭니다.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배고프기도 하고. 정자와 미라도 천천히 숟가락을 들기 시작합니다. 식은 순댓국이지만 그래도 한 입 떠먹으니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그럼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정자가 묻습니다. 미라는 성실하게 대답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전화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합법적인 지원 방법들과 신청 절차를 알려주신다고 하셔서요. 정자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그 전화를 함께 들어보자. 나도 직접 들어야 믿겠어. 며느리 입으로만 들으면 또 뭘 빼먹을지 모르겠으니까. 미라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해요. 다 함께 들어봐요. 준호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 일인데 모두가 정확히 알아야죠.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세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라가 진심을 담아 사과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리 상의드리지 않고 혼자 알아본 것도,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해본 것도, 서류를 만들어 본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먼저 말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최선미 사회복지사와의 통화는 생각보다 희망적이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두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오후 같은 동에 사는 김순희 아줌마가 복도에서 우연히 정자와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김순희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어떠세요? 김순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눈빛이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입니다. 별일 없죠? 김순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별일 있겠어요? 그냥 지내죠. 하지만 김순희는 계속 뭔가를 떠보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 사이는 괜찮으시고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박영숙 아줌마였습니다. 정자 언니, 며느리랑은 어떠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박영숙도 이상한 말을 던졌습니다. 정자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함께 일하는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너희 집에 무슨 일 있어?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니, 소문이 좀 도는데. 김 기사는 말을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너희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받을 생각으로 이혼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 진짜야? 준호는 렌치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김 기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듣기만 했어. 위장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던데.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쫙 퍼졌어. 벌써 며칠째 그 얘기야. 한편 미라는 편의점에서 더욱 직접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인 이정희 아줌마가 물건을 사면서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법이 많이 바뀌었던데요? 네. 무슨 법이요? 미라가 어리둥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정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짜 이혼 같은 거 말이에요. 요즘 단속이 심해졌다던데 걸리면 큰일 난다면서요? 미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손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복지 혜택 받으려고 이혼 서류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런 거 범죄라면서요?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미라는 계산기를 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소문이 이미 이렇게까지 퍼진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내용으로 말입니다. 아, 네. 그런 일은 안 하죠. 미라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미라는 편의점 사장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메시지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사장이 올린 기사 링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짜 이혼은 범죄입니다. 마이너스 복지 혜택 부정수급 처벌 강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위장 이혼으로 복지 혜택을 받다 적발된 사례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처벌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미라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단톡방에는 다른 사장들의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다던데. 우리 동네에도 그런 소문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미라는 혹시 자신의 일을 아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이 모였을 때 각자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상해. 동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비소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미라는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손님이 대놓고 위장 이혼 얘기를 하면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편의점 사장 단톡방에도 관련 기사가 올라왔어요. 세 사람은 심각해졌습니다. 소문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퍼뜨린 거지?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정자가 추측해봤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서류 발견했을 때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잖아. 혹시 그때 누가 들었나?
미라도 생각해 봤습니다. 복도에서 최선미 사회복지사와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소문이 시작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퍼진 소문을 막기는 어려웠거든요. 문제는 이 소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악의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세 사람은 걱정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만난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말이야. 준호도 걱정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눈총 받을 것 같고, 미라는 결심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일 최선미 사회복지사님께 연락드려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구해봅시다. 정자와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달라졌고 그 시선 속에는 의심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 소문이 더 커져서 정말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 보니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6시였습니다. 정자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라도 해야 마음이 진정될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른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정자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김정자님 댁 맞나요? 남성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른 아침에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증금 추가 납부건으로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추가 보증금이라니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걸까요? 정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원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 예정된 MRI 검사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0만 원입니다. 검사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져서 병원 직원의 말에 정자는 순간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80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요? 80만 원을 언제까지요? 정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납부가 어려우시면 검사를 연기하셔야 하는데 병원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상태를 보면 너무 늦추시는 것도. 정자는 벽을 짚고 서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받으려면 80만 원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그런 돈을 마련한다는 말인가요? 병원 직원이 떠난 후 정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소문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제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부담만 주는구나. 정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나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미라가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정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라야, 병원에서 사람이 왔어. 정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더 내라고. 미라는 정자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80만 원. 정자의 대답에 미라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한 달 벌어도 그 정도 금액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금요일까지래. 정자가 덧붙였습니다. 못 내면 검사를 미뤄야 하는데. 그럼 내 병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라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라 자신도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한다는 말인가요?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라야, 지금 어디야? 나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전화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확인 서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구청에서 온 전화야. 뭔가 이상해. 준호의 말에 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정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준호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그러는데 우리 집에 위장 이혼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야. 뭐라고요? 정자와 미라가 동시에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신고했대.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가짜 이혼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일단 사실 확인을 위해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했어. 그리고 준호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요? 정자가 재촉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복지 지원 신청을 보류한다고 했어. 준호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해서 이런 일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가족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정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병원비도 못 내고 복지 지원도 못 받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 맞으시죠? 행정 담당자입니다.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위장 이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구청으로 나와 주십시오. 가족 모두 함께 오셔야 합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구청에 가야 해요. 조사를 받으러.
세 사람의 미래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 정말 그런 일 했나 봐. 구청에서 조사 나온다던데. 소문은 이제 현실이 되어 이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세 사람은 구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미라는 밤새 준비한 서류들을 투명 파일에 정리해서 들고 있었고, 준호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3층 복지과입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 친절함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복지과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러 명의 시민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정자 가족은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박준호님? 담당 공무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공무적이지만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작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담당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익명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주무관은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혼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김미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계획 없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김미정이 추가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쉬고 처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알았던 정보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미라는 최선미 사회복지사와 상담했던 초기 과정, 위장 이혼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연습용으로 만들어봤던 서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미정 주무관은 미라의 설명을 들으며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보신 건 맞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이혼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도 찍으셨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가방에서 문제가 되었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서류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김미정 주무관은 서류를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서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사본 워터마크가 하단에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라가 답했습니다. 김미정은 계속해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 실제 인감 도장과 패턴이 다르네요.
이건 문구점에서 파는 일반 고무도장 같은데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인감도장이 아니라 연습용으로 산 고무도장입니다. 김미정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도장 부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일반 고무도장은 잉크 번짐이 이렇게 둥글고 균일합니다. 실제 인감도장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김미정의 말에 정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이혼 서류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서류입니다. 복사본 워터마크도 있고 인감도장도 아니니까요.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도가 어땠든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김미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이혼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 서류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니 형사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복지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일단 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상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정자는 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병원에서 금요일까지 보증금을 내라고 했거든요. 김미정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김미정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김미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미정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미정이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김미정이 나간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조금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범죄는 아니라고 하니까.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복지 지원이 늦어지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80만 원을 금요일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김미정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다른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미정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방금 최선미 사회복지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최선미 선생님이요? 미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들으시고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직접 이곳으로 오셔서 긴급 지원 절차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세요. 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정자가 반가워했습니다. 김미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선미 사회복지사님이 이미 귀하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합법적인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오신다고 했어요. 미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미정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절차는 지켜야 하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그럼 오후 3시에 다시 오면 되는 건가요? 준호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때
최선미 사회복지사님과 함께 긴급 지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의료비 지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구청을 나오는 길에 세 사람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지만 그래도 덕분에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준호가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해봐요. 서로 믿고 투명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를 통해 가족의 끈끈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세 사람은 다시 구청 복지과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침과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최선미 사회복지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최선미 사회복지사가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온화한 인상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최선미는 정자와 준호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한 후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 많으셨죠?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김미정 주무관도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도화지가 여러 장 펼쳐졌습니다. 최선미가 굵은 매직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운영 원칙부터 정해봅시다. 최선미는 도화지 맨 위에 큰 글씨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가족회계 및 의료비 운영 원칙. 그리고 아래에 차례대로 항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통장 개설입니다. 최선미가 설명했습니다. 월 고정비와 병원비를 자동이체로 관리하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김미정 주무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복지지원 심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투명 장부 운영이에요. 최선미가 계속 썼습니다. 모든 영수증과 입출금 내역을 매주 금요일에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거죠. 정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숨길 게 없으니까. 세 번째는 합법 지원 신청 일정입니다. 최선미는 달력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접수하면 일주일 내에 1차 결과가 나올 거예요. 긴급복지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병원비 문제도 해결될까요? 최선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어머님 상황이면 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거든요. 네 번째는 개인별 역할 분담이에요. 최선미가 마지막 항목을 썼습니다. 준호님은 대면 창구 담당, 미라님은 서류와 온라인 업무, 정자 어머님은 영수증, 보관과 병원 연락 담당으로 하면 어떨까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동의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맡으니 부담도 줄어들고 책임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미정이 말했는데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동네에서 험담을 하던 김순희 아줌마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온 것 같네요. 김순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문턱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김순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게 소문 때문에 걱정됐어서 혹시 괜찮으신가 싶어서 목소리가 떨떠름했습니다. 정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서류로 말하기로 했거든요. 정자는 테이블 위에 도화지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최선미가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가족분들은 정당한 절차로 복지 지원을 신청하고 계세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적인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김순희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김순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문이 잘못 퍼진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해요. 괜한 걱정을 끼쳐드렸어요. 정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워요. 김순희는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확인하고 말하겠어요. 김순희가 나간 후 최선미가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절차를 밟아봅시다. 서류에는 긴급복지 지원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선미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 신청서에 정자 어머님의 의료 상황과 가족의 소득 현황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미라가 미리 준비해온 병원 진료 기록과 소득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김미정 주무관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희망적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한 후 최선미가 마지막으로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이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정자가 직접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 도장은 진짜예요.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선미와 김미정도 웃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합법적인 도장이네요. 정자가 확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복잡했던 과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연락드릴게요. 최선미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병원 측의 상황을 설명하셔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보통 이해해 주십니다. 세 사람은 구청을 나오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장과 걱정으로 시작된 하루였지만 희망과 신뢰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함께 투명하게 해요. 준호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팀이니까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집 거실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오늘 만든 가족 운영 원칙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칙들이 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정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휴대폰 메시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복지센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승인 완료. 어르신 MRI 검사비 전액 지원 확정.
축하드립니다. 정자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라야, 준호야. 정자가 기쁜 목소리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들어온 미라와 아침 출근 준비 중이던 준호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정자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원이 나왔어. 검사비를 다 지원해준다고 해. 미라와 준호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새롭게 붙인 가족 장부 캘린더가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붙이는 영수증들이 투명 파일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숨기고 감추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캡처한 사진들도 금요보고 카톡방에 매주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매출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김순희 아줌마는 미라에게 직접 사과한 후 더 자주 편의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비소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준호와 함께 일하는 김 기사가 며칠 전에 말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된 기분이에요. 김치 냉장고 옆 그 자리에는 이제 다른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김치통 대신 투명한 저금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어머니 검사비 저금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의료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저녁 세 사람은 돌아가며 저금통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준호는 정비소에서 받은 팁을, 미라는 편의점에서 모은 잔돈을, 정자는 장 볼 때 절약한 돈을 넣었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딸랑딸랑. 오늘도 정자가 저금통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할인 행사 때문에 1,000원 절약했어. 미라도 편의점에서 가져온 동전들을 넣었습니다. 저는 오늘 2,000원어치예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 엔진 수리 잘했다고 사장님이 보너스 주셨어요. 10,000원. 정자와 미라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오늘은 대박이네. 이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작은 성취들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정자의 MRI 검사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검사비 걱정도 없고 가족이 모두 함께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김정자님, 검사 준비 되셨나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미라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네요. 약간의 디스크 증상은 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에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이 모두 기우였던 것입니다. 정자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은 괜찮은가요? 네, 무리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정자가 말했습니다. 사람 말보다 서류가 든든하다는 걸 이제서야 제대로 배웠네. 미라가 정자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배웠으니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제 진짜 팀이잖아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뭐든지 투명하게, 합법적으로만 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가족의 끈끈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한 달간의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기록된 모든 수입과 지출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구멍이 없네. 정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새로운 계획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물리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신청해 볼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부끄러울 것도 없어. 당당하게 신청하자. 준호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복지센터에 가서 추가 지원도 알아봐요. 최선미 선생님이 다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정자가 말했습니다. 참 신기해.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막막했는데.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길이 다 보여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함께 하니까 되네요.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 힘을 합치니까 못할 게 없어.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각자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정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투명 파일에 넣어 정리했습니다. 미라는 편의점 매출 정산을 하며 내일 발주할 상품들을 체크했습니다. 준호는 정비소에서 내일 수리할 차량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금통에 오늘의 동전들을 넣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며 각자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오래된 아파트 외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안정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미라는 편의점 일정을 확인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매출도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돈독해졌습니다. 준호는 정비소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동료들도 이제는 가족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너희 가족 정말 대단하다. 김 기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이렇게 잘 헤쳐나가다니. 막장 같았던 오해의 끝에서 이 가족은 합법과 투명이라는 새로운 규칙으로 서로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의심과 불신 대신 신뢰와 소통을 선택했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대신 공개하고 나누기로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옆 저금통은 이제 단순한 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 꺼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모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제 그 멜로디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잠자리에서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내일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실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편지처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